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 사실은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원래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에요. 때는 정말 사람들이 되게 쿨하게 얘기하네요. 맞아요. 저는 죽으면 싹 다 하나도 안 남길 거예요. 그냥 좀 몇 개 남겨주세요. 아니. 또 이거 다 왜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그리고 막 또. 네, 안녕하세요.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할 거예요. 언제냐면 건강검진 할 때마다. 사실 그때마다 내가 어디 이상한 암 같은 거 걸리지 않았을까 막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50대 60대로 가면 나랑 굉장히 먼 것 같은 죽음이 뭐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가까이 옵니다. 근데 왔다가 갈 뿐이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딱 이 책 제목인 것 같아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정말 저는 25가지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같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자,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법의학자는 뭐예요? 궁금해할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법의학이란 건 원래 그 법률에 필요한 의학 네. 적용 분야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법률을 적용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사람의 사망 원인, 사망의 종류, 네. 중요하거든요. 네. 뭐 세금 제도를 쓰려면 그리고 네. 억울한 일이 없게 하려면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밝히는 직업이 이제 법의학,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이 법의학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을 많이 보시는 게 아니라 죽은 후의 사람을 그럼요. 더 많이 보시는 거죠. 돌아가신 분,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을 보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겠어요. 늘 그게 직업이시니까. 그렇죠. 제가 이 일을 20년이 넘게 왔으니까 아무래도 뭐 저는 월요일, 금요일 부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금요일에 이제 오전에 부검을 하니까 그 부검을 통해서 이제 왜 저 친구들 얼굴 표정 좀 보세요. 다들 저는 월요일, 금요일 날 부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런 얼굴로. 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뭐 삶이란 뭔가 또 이런 죽음이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생각해 보게 되죠. 네. 그래서 교수님이 오랫동안 보시면서 또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쓰셨잖아요. 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 사실은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원래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라고 프랑스의 철학자의 책에서 조금 빌려오자면 네. 보통은 우리가 죽음 그런 거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의 죽음. 그 말은 뭐냐면 안타까운 죽음을 봐도 그냥 우리가 이제 안타깝다 이렇게 하지 이거를 우리가 막 이게 타인의 죽음. 내 것으로 가져오진 않아.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2인칭의 죽음이 본격적으로 2인칭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진짜 알고 있는 사람, 가족이겠죠? 지인. 이럴 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게 뭐 삶이란 무엇이고 또 죽음이 무엇인가 또 죽음의 과정을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맞아요. 부모님이라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1인칭의 죽음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어떤 것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는 1인칭화 될까 봐 또 2인칭화 될까 봐 왜냐면 집안이 누구지 아프시다 그러면 그런 단어가 불길한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는 3인칭으로 쓸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삶이란 뭐 별거 아니야. 죽음도 뭐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죽음은 3인칭인 거고요. 그래, 3인칭. 네. 3인칭일 때는 정말 사람들이 되게 쿨하게 얘기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뭐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 정말 있는데 그분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해요. 죽음에 네. 대해서. 죽음의 5단계. 네. 그분이 그냥 머릿속에서 쓴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로서 실제로 말기 암 환자, 말기 환자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게 1인칭화되면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가를 이제 죽음의 5단계라고 해서 쓴 역작이죠. 그 책. 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1인칭화 될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인칭화는 넘어서 이제 2인칭화처럼 이렇게 뭐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있고요. 마치 이제 왜냐하면 비슷한 나이, 저와 비슷한 나이, 또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상황,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제 나이와 비슷한 사람이
많이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되고 검사를 할 때 그러면 이거는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느껴요. 특히 종양내과 의사들은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래요? 역시 죽음에 관해서 그분의 히스토리를 다 알게 되거든요. 형사님이 조사해 오고 병력을 조사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 남다르게 보이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걸 보셨어요? 예를 들면 좀 스토리를 소개해 주세요. 뭐 예전에 이제 저와 비슷한 나이에 이제 기사님 있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택배 같은 거 많이 하시는 그런 기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실제 안을 보니까 암이 안쪽에 우리가 이제 암 같은 건 보통 진단이 빨리 하고 뭐 이런 게 목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너무나 바쁘셨구나 삶이라는 게 뭐 이렇게 느꼈을 때도 있고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돼요. 또 뭐 나이대별로 너무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뭐 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그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죠. 네. 저 얼마 전에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뉴스를 보고 진짜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 했잖아요.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대한 선택 문제에 대해서 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이게 맞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더 특별하게 분석도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거 되게 사실은 행복한 부부라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 모든 부부가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오래오래 해로하자 뭐 이런 말을 처음에는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근데 하여튼 하죠. 네, 하지고 원래 그게 이제 부부들의 꿈이잖아, 사실은 마지막까지. 근데 이렇게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는 어떤 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행복한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안락사라는 말이 원래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 외국말로는 네. 히라보로는 유테네이지아, 유가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토피아 할 때 토피아는 오케이, 도시고 오케이. 유는 행복한, 그러니까 행복한 도시 이상양, 유토피아잖아요. 오케이. 유테네이지아, 테네이지아. 타나라는 게 죽음이, 타나토스가 죽음인데 그래서 어벤져스에서 악당이 네. 타노스잖아요. 그게 죽음을 의미하는 물론 반대적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유테네이지아 그러면 사실 행복한 죽음이에요. 즐거운 죽음, 좋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즘에 쓰는 용어로는 좀 달리 쓰죠. 그래서 안락사가 지금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분류해요. 네. 어떻게 분류하냐면 하나는 자발적 안락사, 그다음 또 하나는 의사조력 사망 또는 의사조력 자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러네. 네, 유튜브에서는 이제 자살 그러면 삑하고 이제 용어가 쓰기 어려우니까. 근데 의사가 조력해서 사망으로 할게요. 의사조력 사망. 네, 그거는 의사가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치. 약을 처방해주고 내가 이런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갖고 오케이. 한 6가지 정도의 내가 요건이 되면 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의사가 도와줄 수 없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선택권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엄정한 심사 끝에 이것들을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의사가 도와주는 사망 이래서 의사조력 사망인데 자발적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 근데 의사조력 사망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버튼은 내가 누르는 거예요. 그럼 네덜란드 전 총리는 의사조력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백년해로 마지막까지 한 용기 있는 두 분의 결정?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23년도에 시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의사조력 사망이 돼서 찬성하시는지 찬성하지 않으시는지를 조사한 게 있어요. 70%가 넘게 찬성하는 걸로 시민들이. 그래서 사회적 압력은 굉장히 크다. 특히 이 의사조력 사망에 대한 사회적 니드가 분명히 증가할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태어난 해가 인구가 혹시 아세요? 가장 우리나라 인구 역사상 가장 많은 50년대 어디 금방인가요? 58년 개띠가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네. 58년 개띠도 많이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1970년도 개띠가 그래요? 가장 많이 태어나서 100만이 넘었거든요. 한 해. 그러니까 뭐 50년대 전쟁 와중에도 50만 가까이 태어났어요. 아하. 지금 몇 명 태어나신지 아시죠? 20만 명대. 네, 네. 그러니까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 중반까지는
정말로 많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그때 100만 가까이 태어나신 분들이 또는 100만을 넘었던 분들이 30년 뒤에 우리나라 지금 30년 뒤에 의료 시스템이 안 돼요. 지금 의료 시스템으로는 적자기도 하고 이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커패시티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돈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이 의료보험을 내줘야 되는데 20만 명대 태어나는데 지금 태어난 친구들 30. 이게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보험료도 모자른 거군요. 의료보험이 먼저 고갈됩니다. 또 그 얘기는 또 오늘 여기서 처음 네,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먼저 고갈되는 거예요? 그럼요. 캐나다가 지금 의료비 때문에 2018년부터 의사조력 사망을 굉장히 크게 허용해 갖고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가 1등이 아니라 캐나다가 1등일 정도로 의사조력 사망의 상승률이. 그래요? 네네. 그래서 캐나다처럼 우리도 아마 안락사, 특히 의사조력 사망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언젠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맞닿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나라가. 근데 이런 사회적 니드가 분명히 있을 거긴 하고요. 그럼 그 방법만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사람들이 많이 노화가 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러면 의사조력 사망 같은 안락사에만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건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건 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준비한 이유가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예전에 나왔던 책이고. 네, 이거 오래전에 나온 네, 책을 이제 맞아요. 다시 또 근데 개정한 그때 거죠. 읽었을 때도 굉장히 뭉클했는데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다가올 때 진짜로 우리 삶이 다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만 후회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다만 아쉬울 뿐이죠. 아쉬움과 후회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조금 더 살았으면 내 증손녀 시집 가는 것까지 보았으면 뭐 이 정도는 있는데 인생에서 크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만하면 괜찮았다라고 하면 정말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원장님. 이 책에서 이제 25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후회부터 저도 쭉 봤거든요. 뭐 첫 번째 후회는 이 첫 번째 후회에 들어갈 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왜 이렇게 안 할까? 너무 쉬운 건데 끝까지 안 하고 가. 맞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부조리한 하이데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 부조리한 삶에 던져져 갖고 사실은 원래 디폴트로 외롭잖아요. 예. 다 외로운 거 아는데 그래. 그래서 손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가족 손 잡아줘야 되잖아. 내 아내, 내 남편. 맞아요. 근데 제일 싸워요. 제일 싸워. 그게 안 돼. 문제예요. 네. 참 고맙단 말 많이 안 해. 그리고 여기 이 두 번째 후에도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이제 이 책을 쓰신 오츠슈이치 이 작가분이 완화 의료 전문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주는 맞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암이라는 건 끝이 있는데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치료하시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많이 돌아가세요. 뭐 응급실 가시고 항암제라는 게 고통이 소반되는 그리고 반응률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한 3번째 약까지 쓰게 되면 더 이상 약제가 반응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준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의사도 냉정하게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의사가. 그만하시라고. 그 얘기를 못 하면 그러니까 가족들은 끝까지 하는데 사실은 완화의료라는 게 끝에는 필요하거든요. 내 삶을 마지막에 정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통증을 시간. 줄여주고 아. 통증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완화의료인데 우리나라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있긴 한 많이, 거잖아. 많이 없어요. 근데 있긴 아,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의료라는 게 호스피스거든요. 호스피스. 그래서 그거 전문의 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을 보셨겠어요. 많이 마지막 봤겠죠. 정리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 25가지 중에서 교수님은 이 책을 보시면서 저도 이렇게 볼게요. 네네, 어떤 거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네, 저는 이 요거 후회 중에서. 리스트를 보면 제가 네. 추천사에도 썼는데요. 네. 이게 보시면 리스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우린 사실 늘 바쁘고요. 네. 바쁘다는 말이 사실 마음심에 망할 망자를 쓰잖아요. 한자로 보면 마음이 망해갖고 늘 정신도 없고 또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잠도 부족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누군가 꼭 뵈야지 찾아뵈야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다음 기회에 맞아. 내 몸이 진짜 그렇게 피곤하니까. 많이 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었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스쳐 지나갔지만 기억에 남고 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사실은 까르페 디엠이란 말을 요즘에 잘못 쓰시는데 이걸 잡아라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이 순간을. 까르페 디엠이란 네, 즐겨라, 욜로가 아니라 그 잡아라. 일기일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 내가 마음을 먹고 좋아했던 사람, 사랑한 사람 한 번쯤 꼭 만났더라면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텐데 네. 저도 그래서 좀 후회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명을 듣고 뭐 다음에 가도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분의 살아있었을 때 또 꼭 만나 뵙고 함께 웃고 이랬던 순간이 필요했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후회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 꼭 시간을 내서 머릿속에 떠오르신 분 계실 거야 아마. 네. 네.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네. 내가 후회할 것 같은 거, 후회할 것 같은 거. 안 할 것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체크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단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거 체크했어요. 이거는 후회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내가 지금 만약에 죽음이 만약에 뭐 나한테 마치 한 일주일 한 달로 되게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그게 체크가 좀 됐었고 또 이것도 있었네요.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것도 체크했고요.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도 너무 증거 많이 남겨서 불태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은 불태워도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라. 그 다음에 저는 죽으면 유튜브 다 들 겁니다. 싹 다. 하나도 안 남길 거예요, 영상.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좀 몇 개 남겨주세요. 아니. 난 다 들래요. 또, 이거 다, 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보다 인생 선배님 말씀하시니까 좀. 네. 그리고 막 또, 지금 나이가 당장 후회하지 말고 당장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게 항상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3인칭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과 삶의 의미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데는 되게 좋은 책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생각하게 해주잖아요. 그럼요. 근데 3인칭은 되게 좋은 효과가 있어요. 나를 보호해주는. 죽음에 천착하게 되면 공포에 시달릴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이 울적해질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과정은 반드시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있어야 거죠.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유용할 수 있죠. 삶과 죽음의 의미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후회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미뤄왔던 거잖아요. 사실 생각을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럼요. 미뤄온 거죠. 그죠? 미뤄온 걸 지금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책은 우리에게 죽음을 또 2인칭, 1인칭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삶 후회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요. 그래도 조금 뭔 좀 준비할 게 있다면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강의 때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품격 있는 삶, 그리고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사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좋아하지 않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흔히 버킷리스트는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 더킷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더킷리스트는 DUCK 한 칸 띄고 IT 리스트. 네, 네. 근데 이거는 피하고 싶은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있죠. 하고 싶지 않은데 했던 일들이 있죠. 근데 내가 올해는 정말 꼭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게 내 마음이라면 이 리스트를 적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아요. 하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사실 안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킷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건 나의 삶을 또 한번 살펴본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더킷리스트가 스펠이 DUCK DUCK DU 그다음에 한 칸 뜬 다음에 IT 리스트. IT 그러니까 Duck it. 우리 이거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좋다. 괜히 맨날 해야 될 것만 쓰지 말고. 두 번째는 죽음 위에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건가. 내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포지셔닝이란 건 내가 어떻게 비춰주고 싶은가요. 물론 잊혀주고 싶은 것도 되게 중요한,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좋은 엄마, 좋은 동료, 뭐 이렇게 비춰주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역시 죽음 이후의 문제지만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진짜 이게 죽은 이후 포지셔닝 되는 것 같아. 사람의 마음에
무엇으로 남느냐. 맞습니다. 지금 하기 위해서. 아, 그 세 번째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긴다는 말씀드리면 모두 다 재산 생각하세요. 무슨 건물, 무슨 돈, 예금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남기고 싶은 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뭐 주변인일 수도 있고요. 꼭 그거밖에 없나? 내가 나눌 수 있는 또 내가 남길 수 있는 뭐 다른 건 없을까? 이런 걸 한번 좀 고민해보고 그게 있다면 그거를 한번 진지하게 삶에 적용시켜보는 게 어떨까? 네. 버킷리스트 작성해보기,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것인가.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유성우 교수님과 함께 죽음과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한 줄 감상평을 딱 한다면은 뭘 것 같으세요? 이 책에 대해서 한 줄 감상. 예. 죽을 때 위한 25가지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해야 될 25가지. 죽을 때는 살아있을 때잖아. 그렇죠. 그치? 안 죽었어, 아직. 그렇죠. 살짝 걸려 있어, 여러분. 다 우리 사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25가지를 이 책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구독자 도서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도서 제목도 적어주시고 영상 시청 후기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10분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오늘의 책,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 같이 좀 알아맞혀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네, 1번 살아있을 때 해야 하는 25가지. 2번 예. 아플 때 응급처치하는 25가지. 3번.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4번. 밥 먹을 때 지켜야 하는 25가지. 다 매력적이네요. 네. 네, 그쵸? 아주 매력적인 이 네 가지 제목 중 여러분이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적어주시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여러분 아마 그 죽음에 대해서 3인칭, 2인칭, 1인칭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게 될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이 들려주세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